If millennials put 10% of their savings flow, $100 billion, into crypto, that's a $2.5 trillion rise per year. And crypto is roughly a $500 trillion market cap. So we think that you may end up seeing Bitcoin by the end of the cycle as high as $10 million per Bitcoin. JP모건 수석 전략가를 역임한 톰 리는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레니얼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는 대신 디지털 기반의 신뢰 시스템에 더 익숙하다.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미국에는 약 9,60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18억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자랑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세대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 속에서 살아오며 IT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풍부한 온라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전 세계가 바로 이들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산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조사에 따르면 무려 92%의 밀레니얼이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투자 선택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금융 시스템 문제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고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의 결과 금융 불안이 초래된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환호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바일 앱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단 몇 번의 터치로 매매하며 디파이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2021년 미국의 거래 서비스 로빈후드의 상장 소식 들으셨죠? 로빈후드는 미국의 답답한 증권사 시스템을 코인 거래소 시스템으로 개편했고 밀레니얼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고객의 무려 50%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세계 대전을 겪은 GI 세대와 사일런트 세대는 당시 어쩔 수 없는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최고의 안전자산인 금에 자산이 몰렸으나 금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결국 부동산으로 주요 자산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어진 것이 세계대전 이후 경제 부흥기를 이끈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여전히 높았는데 특히 이들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바로 주식이었죠. 그리고 나서 X세대가 등장합니다. 인류 처음으로 디지털 전환기를 맞게 되었죠. 그에 따라 온라인 거래 표준이 만들어지고 편리한 거래 환경이 갖춰짐에 따라서 주식과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밀레니얼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밀레니얼은 지금부터 20년 동안 약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저축을 시작하게 될 세대입니다. 톰 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 중 10%만 비트코인에 유입되어도 매년 시총 상승 규모가 2.5조 달러씩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인구통계국과 연준에서 집계한 소득 흐름 기반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현재 밀레니얼 세대의 평균 저축률은 소득의 약 10에서 15% 수준이고 이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절대치 역시 상승합니다. 따라서 커져가는 이들의 저축, 즉 장기 보유 자산 가운데 10%만 크립토 자산으로 이동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하다는 뜻이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톰 리는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전망합니다. 2025년 하반기 동안 최소 150K 달성, 공격적 시나리오에서는 250K도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핵심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글로벌 유동성 증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중앙은행은 유동성 긴축에 실패했고 구조적으로 통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며 비트코인은 그 수혜의 최전선에 있죠. 둘째, 금 대비 비트코인의 희소성.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총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중 90% 이상이 이미 채굴되었습니다. 반면 금은 계속해서 채굴되고 있죠. 공급이 계속되는 자산에 희소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을까요? 셋째, 기관 투자자의 진입.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이 비트코인 ETF나 운용상품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톰 리가 몸담았던 JP모건 역시 최근 다이먼 회장이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는 비트코인을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거시 환경과 정치. 미국의 국가 부채, 지정학적 불안과 무역 갈등 등이 심화되며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란 예측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 수준이지만 전 세계 가치 저장 자산 시장은 약 590조 달러 규모입니다.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대세 가치 저장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급격히 몰리고 있죠. 따라서 이 중 단 1%만이라도 비트코인이 차지하게 된다면 지금 가격의 약 300%가 상승하게 됩니다. 공격적으로 250K를 넘을 것이란 시나리오의 근거가 이것이죠. JP모건의 수석 분석가답게 톰 리는 단순 비전 제시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최소 2%, 원장 수준으로는 10%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기존 자산과 비트코인의 비상관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관 계수는 두 자산 간의 가격 움직임이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은 서로 관계 없음을 나타내고 1은 하나가 오르면 똑같이 오르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1은 반대로 하나가 오르면 다른 쪽은 떨어지는 구조라는 뜻이죠.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의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100의 상관계수는 약 0.9로 매우 높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서의 가치가 적은 반면 비트코인과 금 또는 비트코인과 주식, 채권, 부동산의 상관계수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보다 건강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자산 배분 비중으로 비트코인을 10% 수준으로 보유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가져다준 디지털 신뢰 시스템은 국가 신뢰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고 기존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이 흐름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이들이 다음 시장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리플바 비트코인 단톡방에서는 암호화폐 시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서 신청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